부친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때 양도세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국세청은 2년 이상 같이 살았다면 비과세 가능하다. 이렇게 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금 게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이 비과세는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사 제목을 뽑다 보니까 이제 큰 틀에서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상속인과 같이 살고 있었다면 당초 취득일로 봐가지고 비과세 가능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가져왔고요. 22년 4월 19일 그러니까 오늘 제가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입니다. 김남준 기자님께서 작성을 해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 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Q&A죠. 뭔가 누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네요. 양도세 월간 Q&A 탑10. 자, 복잡한 규정으로 납세자 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세 주요 질의 답변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특히 이번 달에는 1세대 1주택 관련 많이 묻는 양도세 질문을 공개했다. 혹시 이제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주택 세금 해가지고 백문백답이라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백문백답 질문 100개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보여드리죠. 그거의 후속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제 채널에서 백문백답 이렇게 나오는데 동영상 14개 최종 업데이트 2020년 12월 22일 가지고 이렇게 쭉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질문 1번에서 6번, 7번에서 9번, 10번에서 13번 이런 식으로 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14개를 올렸는데 저도 이게 중간 좀 넘어가니까 약간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거 봐주시는 분들 생각해가지고 본인 해당되는 게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내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볼게요. 18일 국세청은 이제 어제였죠. 양도세 월간 질의 탑10을 제작해서 배포했다.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그 PDF 파일로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양도세 관련 질의 질문을 정리해서 공개한 건데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이 두 번째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검색창에서 국세청을 누르시면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알아보기 쉬우시라고 바로 여기 메인에다가 해놨네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 이걸 딱 클릭을 하면 곧바로 해당 메뉴로 가고요. 혹시 이제 요게 안 보이실 수가 있거든요. 어디서 하냐면은 요 위쪽에 국세신고라는 게 있고요. 여기 국세신고에 보면 개인신고 안내가 있는데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세금 백문백답 아까 제가 제 유튜브에서 했다는 요것도 보이고요. 이제 요거 요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이라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살짝 염려라고 할 수도 있고 기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메뉴바가 별도로 생긴 거 보니까 매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1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1번, 제2회 1세대 1주택 비과세 2번. 이거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이게 전체 현재는 2건인데 뭐 3건, 4건, 5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좀 제가 다운을 미리 받아 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2회차고요. 2회차 하면은 여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있고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에 소지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인 경우에 거주요건 적용하느냐. 질문만 한번 보고 그렇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스스로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계산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우리 영상에서도 많이 다뤄봤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이게 별도로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렇게 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주요 질의 내용은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요건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이제 보유기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폭탄이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뭐 저 같은 뭐 일개의 소시민이 뭘 알겠습니까? 뭐 윗분들이 뭐
고민해서 결정하신 걸 텐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자, 보면 세법상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그 2년 요건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애매한 상황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으로 2년 요건을 못 채웠을 때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거 좀 억울하지 않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뭐 비과세 관심 많으시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관심 없는데 어쨌든 한번 보자고요. 일단 2년 요건의 계산 시점은 집을 보유한 경위와 보유 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유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보유하는 그 중간의 상황이 뭔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특히 집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원인지가 중요하다. 상속인은 이제 그 밑에 자녀, 직계 비속, 그리고 피상속인은 이제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끼리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피상속인이 이제 피토하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피상속인. 미안해요. 어쨌든 외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세대원이어야지 그게 이제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함께 살던 집을 이제 상속이 개시가 돼서 상속을 받았다면 그 해당 주택의 보유 시점은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한 거니까 그때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같이 살았으니까 그 전에 살던 그 기간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따로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데 이제 상속이 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별도에 있던 세대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상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상속이 개시된 그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예요. 기자님이. 부친과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 됩니까? 2년 이상 그 전부터 계속 같이 살았다면 비과세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일단 하나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 상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져봐야 될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 내용들을 가지고 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 이제 저도 어떤 식으로 좀 볼지 좀 고민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좀 본다고 했을 때, 구체적인 사항이 좀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100% 똑같은 케이스일 가능성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렇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기존 주택이 사라졌을 때 보유 시점과 관련해서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었다. 기존 주택이 사라졌을 때, 이때 사라지는 게 뭐 멸실도 있고요, 파는 경우도 있고요,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자, 만약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지었다. 아예 멸실을 시키고 신축을 했대요. 그러면 해당 집의 보유기간은 철거한 이전 주택을 보유한 기간까지 합산한다. 그러니까 연속되는 그 하나로 본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주택자가 가진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철거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이거는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 게 아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래된 농가주택을 포함해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이 기존의 농가주택을 철거하고 땅만 보유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요때 농가주택은 뭐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특례주택이죠. 그게 아닐 거예요. 지금 제가 상세 내용 안 봤지만. 근데 그거라고 또 혹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같으면 일부러 농가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윗분들이 생각하셨겠죠. 어쨌든 이제 국세청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은 올해 2월 15일 이후 집을 팔았다면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2월 15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 이건 뭐지? 이건 좀 나중에 좀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 그 위에를 좀 설명드리자면 이거인 거죠. 자, 어떤 분이 이 다주택자인데, 이렇게 A, B, 이게 C 이렇게 있었나봐요. 근데 이거를 철거, 그래서 이제 땅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토지만. 얘도 철거, 땅.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하면은 비과세가 되냐 이거죠. 요거 A. 이 경우에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철거가 이제 멸실이잖아요. 이 멸실에는 이 처분으로 지금 현재 안 보고 있거든요. 현재 처분에는 양도, 증여, 그리고 용도 변경, 이 경우에 지금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을 한다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2년 보유가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에 남아있는 1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이었다 그러면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제 거주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보유기간 재산정, 소위 말하는 그 최종 1주택인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은 폭탄과 이슈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요거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집을 팔려고 했더니 2년 또 있어야 비과세 되고, 증여를 하려고 했더니 얘도 2년 더 있어야 되고, 용도 변경을 하려고 했더니 사무실을 쓰려고 했더니 얘도 2년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멸실밖에 없는 거예요. 멸실밖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멸실을 하면은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멀쩡한 집이 사라지는 거죠. 이래서 엉뚱한 곳으로 이제 불똥이 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내용입니다. 다주택자가 가진 집을 한 채만 남기고 철거하면 1세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것도 질문이 많았다고 해요.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 전근, 이렇게 근무상의 형편 또는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 이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경우에는 사정이 딱하니 꼭 2년 거주 안 해도 된다. 뭐 1년만 거주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거죠. 과연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내 입장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야, 이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것 같아 하면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기준을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는 거. 안 그러면 너무 이제 모호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은 대표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가 학교를 옮기는 경우를 보면 학교를 옮기는 거. 우리나라 특히 이제 학구 교육열이 높으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2월 서울에 집을 사고 올해 4월에 자녀 고등학교 입학으로 대전으로 주거를 옮겼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겼다. 그럼 이때 2년 보유 거주권을 채우지 않아도 1세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는데, 그래도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돼. 1년 이상은. 야, 이런 게 좀 재밌는 거죠. 이런 게 좀 재밌는데, 자 봅시다.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있어요. 21년 2월 달에 주택을 취득했대요. 그런데 22년 4월 달에 부득이하게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돼서 전학을 간 거죠. 뭐 대전에 좀 더 좋은 고등학교가 있었나 봐요. 뭐 특수 학교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정이 있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2년 보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21년 2월이니까 조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다만 1년 이상은 거주를 했어야 된다.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봐주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만 기억을 하시는 거죠? 야, 전학을 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죠. 전학을 하면 되는구나. 아들아, 딸아, 전학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대전이라는 거, 고등학교라는 거. 자, 뭐냐면, 아들아, 전학 가자. 우리 강동에서 강서로 가자. 될까 안 될까요? 같은 서울이니까 안 돼요, 이거. 같은 서울이니까. 아, 왜 같은 서울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통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울에서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 그 기준이 동일한 시군구인가 뭐 행정구인가 그걸 넘어서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세법은 아닌데, 제가 그 예전에 그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징계도 담당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근로자한테 징계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정근시켜 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과잉 체벌이 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이렇게 그 근로자한테 과하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기준이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통 통상 40kg 정도였어요. 40kg 정도. 근데 물론 세법은 또 다르겠죠. 저는 세법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딱 봐도 누가 봐도 야, 서울에서 대전은 힘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가능.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간다. 내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좋은데 대전이 좋더라. 아,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거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부터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이상부터. 중학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만 좀 중요하죠? 나한테 유리한 거만 이렇게 듣는 습관들이 있어요. 야, 전학시키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거리가 좀 충분히 멀어야 되고, 고등학교 이상 돼야 된다.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는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케이스가 워낙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참고 정도만 하시고,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시는 게 좋다. 세대원이 전부 해외로 겠다. 아, 이 정도에도 이제 뭔가 좀 특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줘야 되겠죠. 취약 또는 근무상 이유로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한데, 다만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로부터 2년간의 시간 주는 거죠. 2년 안에는 팔아라. 2년이 지났는데 안 팔았다. 아니면 2년이 지난 후에 집을 팔았는데 세대원 일부가 제2국에서 국내 거주를 했다. 그러면은 너 비과세 받으려고 혹시 뭐 이거 악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비과세가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해외 이런 이슈는 또 뭐 거주자 비거주자 좀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는 요렇게 나온 그 두 번째 월간 질의 탑10 두 번째, 지금 매월 10개 정도씩 뽑으시려는 것 같아요.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에서. 이제 좀 이런 거 보고 참고하고 실수하지 말고 좀 세무사님한테 가고, 어지간하면 우리 세무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겠죠. 사실 세무공무원 분들이 이런 거 상담해주고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게 주요 목적인데, 하도 이제 많으니까 그 납세 협력 비용을 좀 줄이고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고생하시네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요거를 이제 좀 뭐 한 번에 두 개씩 하든지 아니면 하나씩 하든지 짧게 해서 좀 공유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은 좀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 어떤 세무공무원하고 세무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왔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납세자가 있고요. 과세당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과를 하고, 이게 납부하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 부과하는 게 정부에서 이렇게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납세자가 이렇게 신고해서 하는 게 있어요. 양도세는 뭡니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돼. 신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쪽에서 정해서 이렇게 딱 주면은 참 좋겠는데, 어떤 뭐 성실신고 유도라든지 뭐 행정력의 한계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 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조력자. 누굽니까? 우리 세무사님들, 뭐 회계사님들, 이런 세무 대리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요 세무 대리인 분들에게 딱 갔을 때, 이게 그래도 좀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 약간 중간에서, 중간계인 거죠. 좀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연결을 하고 소개해드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물론 뭐 제 채널에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여러분들 자율에 가는 거지, 뭐 제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가를 받아서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딱 지금 이 역할인 것 같아요. 요런 자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자료 등을 좀 통해서, 그리고 제 채널을 통해서 내용들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훨씬 수월할 거다. 아까 대략적인 한번 내용들을 좀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외에 출국하면 뭐 이런 게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서울에서 있는데 멀리 이사 가면 1년만 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들 알죠. 딱 들으면 전문가이시니까 그게 이겁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비과세가 되겠네요. 2년 안 살았어도 1년만 살았으면. 그러면 서로 좋잖아요. 그 세무사님도 뭔가 좀 도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비과세 받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중간에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만 하고, 뭐 제 채널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뭐 그럼 저는 그거 자체로 보람을 느끼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혹시 좋은 결과 있으면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뭐 제네시스님이 영상 보고 이번에 뭐 세금 줄였습니다 하면은 저는 그때가 진짜 제일 행복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안 내도 낼 세금을 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탈세를 하자 지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방송 제가 꽤 나름 오래 했고 영상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뭐 불법적인 거 이야기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좀 그거를 잘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해 주셔가지고 뭐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댓글에 이번에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상담 잘 받아서 세금 많이 줄였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예고 없이 이렇게 했는데 또 많은 분들 와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세청에서 나온 자료는 제가 기회 봐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해가지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남은 하루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빠이빠이.